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고요. 덴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평소처럼 월마트 새벽 6시 출근을 했어요. 20해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성실하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매니저 브라이언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여러 장 놓여 있었거든요. 순옥 앉으세요. 제 이름을 부르는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어쩐지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미안해요, 순옥. 회사에서 인력 감축 결정이 내려졌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경제 상황이.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브라이언의 말이 계속 들려왔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오프라는 단어만 계속 맴돌았어요. 언제까지요? 겨우 입을 열어 물었더니 브라이언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퇴직금은 HR에서 계산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20년이요. 20년을 이 월마트에서 보냈는데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HR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401k 은퇴연금 잔액을 알려준다면서요. 박미시즈, 당신의 현재 잔액은 29,847달러예요. 네? 뭐라고요? 401k 계좌에 29,847달러가 들어있어요. 퇴직금 계산해서 조금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3만 달러요. 20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빠져나간 돈이 고작 3만 달러라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일했는데 3만 달러가 맞나요? 회사에서 매칭도 해준다고 했는데. HR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서 회사 매칭이 적었고 제 급여가 낮았기 때문에 납입액도 적었다는 거였죠. 게다가 중간중간 의료비 때문에 조기 인출한 것도 있었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뭘 한 건지. 처음 월마트에 들어간 건 2003년이었어요. 이혼하고 혼자서 딸 수지를 키우다가 수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때 저는 54살이었어요. 다른 일 경험이 별로 없었고 영어도 서툴렀지만 월마트는 저를 받아주었거든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매니저가 말했어요. 월마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면 은퇴할 때까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401k 얘기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회사에서 은퇴 준비를 도와준다니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죠. 매달 월급의 몇 퍼센트를 401k에 넣으시면 회사에서도 매칭해 드려요. 복리로 불어나니까 은퇴할 때는 꽤 많은 돈이 모일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면 은퇴 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첫 몇 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파트타임이었지만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했거든요. 매주 40시간 가까이 일했으니까 풀타임이나 다름없었죠. 월급은 시간당 8달러 50센트였어요. 일주일에 350달러 정도 받았죠. 거기서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401k 기여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50달러 정도였어요. 한 달에 1000달러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401k에 월급의 6%를 넣었어요. 회사에서 3%까지 매칭해 준다고 했거든요. 매달 60달러 정도 넣었으니까 회사에서 30달러를 추가로 넣어주는 셈이었죠. 한 달에 90달러, 1년에 1000달러가 조금 넘게 쌓이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20년 후에는 상당한 돈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20년이면 2만 달러 복리로 불어나면 5만 달러는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먼저 제가 파트타임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풀타임 직원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파트타임은 혜택이 제한적이었거든요. 매칭도 풀타임만큼 받지 못했고 보험도 좀 더 비쌌어요. 그리고 제 급여가 계속 낮았어요. 물론 매년 조금씩은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2010년쯤엔 시간당 9달러, 2015년엔 10달러, 작년에 그만둘 때까지도 겨우 시간당 12달러였어요. 20년 동안 시간당 3달러 50센트 오른 거죠.
더 큰 문제는 중간중간 401K에서 돈을 빼야 했다는 거예요. 2008년에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디덕터블이 높아서 처음 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 했거든요. 병원비가 $8,000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5,000였어요. 결국 401K에서 $3,000를 조기 인출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페널티도 내야 했고요. 2012년에는 무릎 수술을 했어요. 일하다가 다친 건데 워커스 컴펜세이션으로 다 커버되지 않더라고요. 또 401K에서 $2,000를 빼야 했어요. 2018년에는 딸 수지의 집이 화재로 타버려서 임시로 도와줘야 했어요. 401K에서 $5,000를 빼서 딸한테 빌려줬죠. 아직도 못 받았어요. 딸도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넣은 돈이 $30,00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동료들 보면 401K에 더 많이 넣더라고요. 메리라는 동료는 월급의 15%를 넣었어요. 나중에 세금도 절약되고 복리 효과도 크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당장 생활하기도 빠듯해서 더 많이 넣을 엄두가 안 났거든요. 로사라는 멕시칸 동료는 아예 401K를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만 받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로사가 현실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를 제대로 못한 것도 큰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은퇴 관련 세미나를 해줬는데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IRA니 로스 IRA니 하는 용어들도 헷갈렸고요. 질문하기도 부끄러웠어요. 한국어로 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한인타운이 너무 멀어서 자주 갈 수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잘 못하니까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회사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살 때는 그랬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어요.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신호는 많았어요. 메리는 맨날 401K 늘려야 한다,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데 뭘 더 넣으라고 생각했죠. 브라이언 매니저도 가끔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이 혜택이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풀타임 자리는 항상 부족했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선택받았어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렴한 플랜을 선택했는데 디덕터블이 높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플 때까지는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왜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을까? 지금도 후회가 돼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도 바빴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주말에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어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야간 영어 수업도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갔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했다면 더 좋은 일자리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격증도 딸 수 있었어요. 간병인 자격증 같은 거요. 수지가 엄마 간병인 하면 월마트보다 돈 더 받을 수 있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자격증 따려면 공부해야 하고 시험도 봐야 하고 영어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돈 관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은행에 저축하면 됐는데 미국은 투자도 해야 하고 세금도 복잡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크레딧 스코어도 몰랐어요. 처음에 신용카드 만들 때 아무거나 만들었는데 이자율이 엄청 높은 카드였어요. 나중에 알고는 깜짝 놀랐죠. 집도 렌트만 했어요. 언젠가는 집을 사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운페이먼트 모을 엄두가 안 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모든 게 정보의 문제였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선택할 수 없었고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항상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도 그랬어요. 월마트는 에센셜 워커라고 해서 계속 일해야 했거든요. 위험수당도 조금 받았지만 코로나 걸릴까 봐 정말 무서웠어요. 백신 맞으러 갈 때도 복잡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수지가 도와줘서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항상 한 발 늦었고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어요. 월마트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갔어요. 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요.
한 달에 1247달러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알려준 금액이었어요. 생각보다 적었어요. 401k에서 나오는 돈과 합쳐도 한 달에 1500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물어봤더니 직원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알려주더라고요. 푸드 스탬프, 메디케어, 저소득층 주택 지원 같은 거요. 전부 신청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수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지야,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때?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덴버보다 생활비가 조금 싸고. 하지만 수진의 집도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건설 일을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일을 못하고 수진은 간호사지만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아니야, 수지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막막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월세가 900달러예요. 유틸리티비까지 합하면 1100달러 정도 나와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겨우 집세를 낼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음식비, 의료비, 교통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월 2000달러는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71살이지만 아직 일할 수 있거든요.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청소, 간병, 판매직 정도였죠. 월마트 경력이 있으니까 다른 리테일 매장에서 일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타겟에도 지원해보고 코스트코에도 지원해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더라고요. 나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눈치로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청소 일을 찾았어요. 오피스 빌딩 야간 청소였는데 주 3일 4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이에요. 시간당 13달러니까 일주일에 156달러, 한 달에 624달러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와 합치면 한 달에 1870달러 정도 되겠더라고요. 빠듯하지만 그럭저럭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청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데 오피스 빌딩 전체를 청소해야 하거든요.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쓰레기 비우기. 월마트보다 체력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특히 무릎이 아파서 자꾸 쪼그려 앉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제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니까 몸이 적응되더라고요.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나이 많은 분들이거나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이었거든요. 마리아라는 과테말라 출신 동료가 있는데 저보다 5살 많은 76살이에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해요. 순옥,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마리아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죠.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71살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니. 하지만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구를 탓할 건가요? 월마트를 탓할 수도 없고 미국을 탓할 수도 없어요. 결국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요. 요즘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어요. 은퇴 관련 책들도 읽어보고 정부 혜택에 관한 정보도 찾아봐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푸드 스탬프도 신청했어요. 한 달에 150달러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망설였는데 수지가 엄마, 평생 세금 낸 건데 당당하게 받으셔야 해요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메디케어도 알아보고 있어요. 내년에 메디케어 나이가 되면 의료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완전 무료는 아니더라고요. 주택 지원도 신청해 봤어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는데 언제 차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한인교회에도 가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많아요. 다들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하고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김할머니라는 분은 80살인데도 베이비시터 일을 하세요. 손주들 봐주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다고 하시지만 80살에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 할아버지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하세요. 75살인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서 일하시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생활비 때문인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 농담처럼 말해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네. 하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아직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수지도 잘 자라줬고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작은 계획들을 세워보고 있어요. 첫째, 건강 관리를 잘하자. 아프면 의료비도 들고 일도 못하니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려고 해요. 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날씨 좋으면 산책을 가거든요. 둘째, 영어 공부를 계속하자.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클래스를 한다고 해서 신청해 뒀어요. 영어가 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정보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정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자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평생 세금 낸 건데 당연한 권리니까요. 넷째,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정보도 못 얻어요. 교회나 시니어 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다섯째, 작은 부업을 찾아보자. 청소 일 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허가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수지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혼자서 최대한 버텨보겠다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뜻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대신 매주 한 번씩은 꼭 전화하기로 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도 했고요. 가끔 후회가 돼요. 왜 젊을 때 더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 왜 투자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이었어요. 이혼하고 딸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당장 생활하기도 바빴거든요.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꿈이 많았어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아이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어요. 수지는 대학도 나오고 간호사가 됐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수지가 이뤄준 거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은퇴 준비는 실패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민자로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젊을 때는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특히 노후 준비는 정말 복잡해요. 401k IRA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용어부터 어렵고 규칙도 계속 바뀌고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고요.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물론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언어 문제는 없었을 테고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더 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요. 요즘은 다른 이민자 분들한테 조언을 해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영어 공부를 꼭 하세요. 그래야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어요. 401k는 최대한 많이 넣으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건강보험은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들으세요. 아프면 더 많은 돈이 들어요. 정부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젊은 이민자들한테도 말해줘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이 들어서 준비하면 늦어요. 투자 공부를 하세요. 은행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요. 네트워킹을 하세요.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많아요. 가끔 젊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요. 저를 보고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죠.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남편은 IT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한국에서는 집도 있었는데 미국 와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막막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답해줬어요. 막막한 게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젊으니까 기회가 많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401k 활용법, 크레딧 스코어 관리법, 집 구입 준비 방법 같은 것들을요. 제가 놓쳤던 것들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미국은 정보 사회예요. 정보가 있으면 기회가 되고 정보가 없으면 손해를 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건 계속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부부가 고마워하면서 갔는데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실패작은 아니라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71살에도 일해야 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얻은 것도 있어요. 딸을 잘 키웠어요. 수지는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뤘고 지금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하지 않았고 동료들한테도 인정받았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웠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소통할 수 있고 미국 사회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이혼, 이민, 경제적 어려움, 질병.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후배 이민자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아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공원에서 보는 꽃, 마리아와 나누는 대화, 수지와의 전화, 손주들의 사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수진의 집에 갈 예정이에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려고요. 갈 때마다 김치랑 반찬을 많이 만들어 가거든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손주 잭슨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죠. 수지도 항상 고마워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한국 음식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여기서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월마트에서 20년 일하고 $30,000 받은 건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건강 관리하고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경험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마트에서 20년 일했는데 은퇴금이 고작 $30,000였어요. 이게 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거든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쁨을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삶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덴버의 작은 집에서 밤늦은 청소 일터에서 수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손주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순간이 제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